앞으로 좀 울트라 세련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1.5리터, 1.33리터 정도 되는데요. 한 20W급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뒤에도 이제 이와 유사하게 소형 연료전지와 이 소형 연료전지의 소형화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를 소형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메탄올 계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메탄올 계절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마이크로 리액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지 그러한 과정들, 연구 과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에서는 연료전지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선 이 자원 쪽에 탄에서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0에서 50W급, 그러니까 크게는 노트북 PC, 작게는 뭐 휴대폰이나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런 쪽에 일단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쪽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는 지금 고분자 타입 연료전지와 DMFC가 경쟁 기술로 되어 있고요. DMFC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 연료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파워 면에서, 출력 면에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출력이 못 나오고 있고요. 그와 경쟁적으로 고분자 연료전지는 메탄올을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탄올을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자 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출력의 장점으로 인해서 이 또한 같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운반할 수 있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이와 같이 기존의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케미컬 하이드라이드 그리고 메탄올 계절기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메탈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장 지금 완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무겁다는 장점에 있어서 소형 포트볼 쪽의 적용에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동시에 케미컬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준 연구가 되어 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메탄올 계절기 반응은 메탄올 계절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되어온 반응이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소형 연료전지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연료전지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선 이 메탄올하고 우리 연료가 되니까 이 연료 카트리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메탄올 계절 반응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리액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지를 어떤 노트북 PC나 아니면 휴대폰과 같이 그 필요한 전기의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진 전력 제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메탄올 계절 부분입니다. 이 메탄올 계절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가장 메인 반응에 쓰이는 유보인 반응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료 자체가 액상이기 때문에 기화시켜주는 웨이퍼라이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도하는 위한 익스체인저, 그리고 실제 이 계질이나 웨이퍼라이저를 위해서 필요한 열을 충당할 수 있는 연소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리액터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자체가 굉장히 큰이한 수소가 아니고 미량의 CO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CO 자체가 연료전지 스택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 연료전지 CO를 보다 10ppm 미만으로 저감시켜줄 수 있는 CO 쿨링 장치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좀 더 컴팩트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리액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마이크로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와 같이 어떤
매스 트랜스퍼나 히트 트랜스퍼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촉매 본래 그 인텔리전 프로퍼티를 최대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케미컬 플랜트를 소형화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 반응 중에서도 메탄올 계절 반응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어떤 포터블이기 때문에 리액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어센트 카버레이션가 낮은 쪽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출력이라든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그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쪽에 한 군데가 PNL하고 바테이드라는 회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주로 그 DoD에서 국방부에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육군 쪽에서 기존의 배터리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관점에서 많은 접근을 했는데요. 작게는 20W, 좀 더 작게 서버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150W, 그리고 더 크게는 예전에 그 자동차 쪽에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서스, 그러니까 메탈을 기본 머티리얼로 사용했다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는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베이프라이저, 리포머, 컨버스터가 필요하고요. CO 클리너 자체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대체적인 결과들을 보면 스팀 리포밍 촉매 PNL 같은 경우는 크게 이쪽 메탄올 계질 반응 중에서 카바진카 알루미늄 계열하고 팔라딘 계열을 많이 쓰는데요. PNL 같은 경우는 팔라딘 계열을 쓰고 있고요. 이쪽에서 팔라딘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제 이 자체가 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팔라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네들 수준을 보면 하이드로진이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 정도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프락스를 달았을 경우에 한 100ppm까지 CO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류 가방에다가 그 메탄올 계절이라든지 연료전지하고 기타 BOP 같은 거를 같이 꾸밈으로써 노트북을 운전하는 이런 데모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모토로라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은 재료를 세라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는 앞에와 동일합니다. 리포머라든지 컨버스터, 베이프라이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토로라가 앞에 PNL하고 다른 장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CO 클린업 장치가 없습니다. 그 메탄올 계절기에서 CO를 보다 저감시키기 위한 그 프락스 아닌 메타나이저 같은 경우에 그 계질기가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컨트롤 자체가 CO를 보다 낮추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CO 저감기를 다는 대신에 연료전지 스펙 자체를 기존의 고비대 연료전지가 60에서 70도씨에서 운전이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이 한 150도씨에서 맥시멈 180도씨, 200도씨까지 운전하고 내서 CO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그 CO 문제를 이 계기를 위해서 이 연료전지 스펙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치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기타 컨버스터를 주로 리폼하고 베이프라이저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마이크로 채널이나 그런 유로를 형성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조각 캐비티에다가 촉매를 패킹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회사로 카시오에서도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카시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머티리얼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쪽에서는 좋은 스텝을 사용하기 때문에 CO 클리너 장치를 따로 프락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를 이런 식으로 서펜타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들여다보면 카시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계질기로 여러 가지 반응기를 하나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측면입니다.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이 반응기가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컨버스터가 되고요. 여기가 리포머가 되고 여기가 플락스, 베이프라이저 이렇게 되는데 각 반응기가 요구하는 반응 온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머 같은 경우는 한 250도씨에서 높게는 한 280도씨고 300도씨 가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인접하고 있는 플락스 같은 경우는 150도씨에서 한 200도씨형에 대해서 온전히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제조는 글라스지만 외부에 서스를 커버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반응기 사이에 진공 단열 방법을 사용해서 열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실제 데모한 결과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실험한 결과 이런 식으로 온도 컨트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나는 게 연료전지고요. 이게 마이크로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물하고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 탱크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우선 타겟을 2007년에 시간 특급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퓨어스 세미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 퓨어스 세미나에서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울트라셀 또한 그 모토로라하고 동일하게 메탄올 계지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CO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 고온 스테이블 돌림으로 해서 CO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 스택을 퓨어스의 열린 스택을 한 180도씨에서 운전하고 그 메탄올 계지기는 한 280도씨 정도에서 영역하고 운전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쪽 일을 타겟은 수시마트급으로 일단 타겟을 잡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메탄올 계제기를 만들고 동시에 열리는 스텝을 만들어서 연계하는 몇 가지를 어떤 타겟을 잡고 여기까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접근해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게 이제 리액터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리액터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채널 플레이트 자체의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용량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열을 적정해야 되니까요. 스테이킹하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 반이 다른 기능, 베이프라이저라든지 그 리폼 같은 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런 인터그레이션 디자인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리액터를 이제 실제 마이크로 채널을 가공한다든지 그리고 가공된 마이크로 채널 어쩌를 파악하는 일어나는 촉매가 필요하니까 촉매를 코팅한다든지 그리고 그 코팅된 그 반응기를 스테이킹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위 반응기를 인터그레이션하고 실제 성능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뉴메리컬하게 접근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마이크로 채널 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이나 아니면 서펜타인 형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그 고전적인 열교환기 디자인에서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또한 작게는 수백 마이크론에서 크게는 어떤 미니 채널 형식이 되겠죠. 수미리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멘전과 어떤 다양한 형상의 그 프로 채널을 가지는 그런 채널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디멘전은 이제 저희가 그 스타시드를 이용한 그 CFT 패키지 가지고 일단 해석을 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가 얼마나 프로 패턴이 각 채널당 균일하게 가느냐 그리고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적게 걸리냐 나중에 시스템에서 BOP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프레셔 드랍을 일단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인 마이크로 채널 설계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하고 동시에 이제 그 각 채널을 어떤 식으로 스태킹할 것인가, 그리고 스태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보신 바와 같이 그 반응 자체가 그 메탈 리폼이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 메탈 리폼에 필요한 그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연소기, 그러니까 메탈 컨버스션 반응하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기에서 독립적인 메탈 리폼 반응 흐름하고 컨버스션 반응 흐름하고 독립적으로 두 개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얼마나 적절히 그 에너지 밸런스를 고려해서 스태킹하느냐, 그런 디자인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가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접근한 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접근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채널을 완전 액션을 통해서 가공을 했는데요. 밑판하고 그 다음 매니폴드 부분 채널을 각각 따로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접근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도리를 많이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니폴드를 몇 장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니폴드의 디멘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럼 채널의 개수를 몇 장을 스태킹하느냐에 따라서 또 채널의 디멘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런 평행 채널을 하프 패칭에서 가공해서 다양한 디멘전에 300이나 500, 800, 수십 밀리미터까지 접근을 해봤고, 그리고 이러한 서펜타인 형식으로 해서 제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디멘전 한 수백 마이크론에서 지금 가장 많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mm까지 해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렇게 좀 디멘전이 큰 경우에는 단순히 머신링에서도 했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총의 코팅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속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제 이 금속 위에다가 표면을 코팅해야 된다는 점이 좀 힘든 접근이었고요. 그래서 코팅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일반적인 수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에 바로 총을 코팅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금속 위에다가 우선 알루미늄과 같은 세라믹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총매를 코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 같이, 그런데 이 알루미늄 코팅하는 과정도 이제 알루미늄하고 메탈하고 어떤 코팅 강도를 주기 위해서 우선 메탈 플레이트를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고온에서 굽는다든지 표면에 러프니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후에 이제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썸 코팅을 우선 해서 이 메탈하고 세라믹 간의 어떤 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기타리스 슬러리를 만들어서 코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마이크로 채널을 스태킹을 해야 되는데 스태킹을 해서 리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열기한 효율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본딩 공정 자체가 되게 천도시 부근에 아주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코팅하고 나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브레이징, 그러니까 저희 브레이징, 옵션 본딩은 브레이징이 가능한데 브레이징 공정이었었는데 플레이트 스태킹에서 본딩을 먼저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카타진 칼이나 피탈이나 같은 총의 슬러리를 만들어서 코팅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밟았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결과는 이제 제가 이게 1차 알루미늄 코팅된 상황이고요. 이제 소스 플레이트 전처리가 잘못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균일하지 않은 코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총에 코팅된 상황이고요. 얼마나 이 채널 자체를 균일하게 하느냐도 하나의 문제였고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공정을 찾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나중에 기타리스트 슬러리를 코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슬러리 조성을 결국 그 바인드 양을 컨트롤하는 거겠죠.
해서 강도하고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강도를 유지시키는 어떤 조성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본딩을 이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을 좀 컨트롤하는 본딩을 했는데요. 저희 브레이딩 방법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본딩을 했고 저희가 단면을 꺼내서 브레이딩 상태가 괜찮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 반응기를 스태킹해서 단위 반응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프라이즈라든지 히드 스체인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이제 총매 코팅이 안 된 그냥 밀판을 스태킹 본딩 같은 경우고요. 그거에 이제 스팀 리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커머셜한 커버진 갈비나 총매에 사용을 했고 컨버스터나 피탈륨이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탈륨이나 셀 같은 걸 저희가 커머셜한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선 인테그레이션 하기 전에 메탈을 리폼하고 그 플러스 반응기를 이런 식으로 우선 따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 메탈 리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있는 것들이 증발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메탈 리폼하고 컨버스트하고 같이 본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반응기가 구성이 됐고요. 시절 리무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반응으로 그러니까 리폼드 가스하고 그 에어하고 믹싱해주는 믹서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실제 이제 플러스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입니다. 그리고 각 반응기를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를 묶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 예인데요. 증발기, 연소기, 계기기, 열기관기, 계기기, 단열기, 혼합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제 이 계질 반응구하고 플러스 반응구하고 그 온도 차가 적어도 한 50도 이상 한 100도씩 정도 차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요. 그 면에서도 지금 가장 주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반응은 일반적인 총매 반응 테스트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반응으로 피드하는 그 GMP 펌프를 이용해서 피드를 했는데 피드하는 부분하고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 그 지시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시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 결과는 이제 저희가 우선 플러스를 인테그레이션 하기 전에 그 리포머하고 컨버스터가 일체가 되어 있는 그 반응기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실제 반응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리포트 가스의 유량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보시면 결국 나중에 시스템으로 가면 이 경우에 처음에 스타터에서부터 컨버스터를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인데 250도나 300도 근처까지 가기 위해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쪽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히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시간에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자체는 일단 한 220도씨 영역까지는 저희가 전기 히터를 올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탄올과 공기를 넣어줘서 캐탈릭 컨버스터를 돌려서 반응경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리폼드 반응을 리폼의 반응을 위한 반응물을 물하고 메탄올을 주입하면서 실제 발생되는 수소량과 그때 중간중간 샘플링을 해서 그 리폼드 가스의 조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리폼드 가스 결국 메탄올 증가율이 증가하니까 리폼드 가스 유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보였고요. 그때 대개 나오는 리폼드 가스의 그 순도를 보시면 수소가 한 73~4% 정도 되고요. CO2가 한 25% 영역이 되고 CO가 지금 작게는 1.6%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3% 가까이까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때 리폼드 리폼의 피드는 한 분당 0.3cc, 스테이트 카운트에서 1.1로 유지되고 있고요. 컨버스트는 이 정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바탕 이 반응에서 저희가 얻은 결과를 잠깐 요약을 하면요. 이게 반응도 한 250, 260도 정도시에서 컨버전 99% 정도는 얻을 수 있었고요. 그때 나온 가스 컨버전이 대략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응기 디멘전이 대략 한 72cc 정도 됐고요. 그때 나오는 수소량을 서머라트로 하고 한 60W고 그 이제 연료전지에 연결했다고 봤을 때 연료전지가 한 60%, 수소량이 한 80% 봤을 때 한 28W 가까이 되는 전기를 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소를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저희가 좀 더 용량을 높여서 결국 좀 더 용량을 높여서 저희가 그 리포머를 가공을 해서 만든 그 리액터에서의 결과입니다. 반응 온도별로 저희가 봤을 때 이 경우는 좀 반응 온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코팅은 충분히 양이 좀 부족했다는 게 주 원인인 것 같고요. 대략 한 310도 정도 가야지 90도 이상의 컨버전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피드하는 반응물을 분당 메탄올하고 물 스테이트 컨벤션 1.1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당 한 1.0cc 정도 흘렸습니다. 이 경우는 대략 한 소몰라트로 한 180W까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그 경우에 연료전지로 가정을 했을 때 한 70W까지 얻을 수 있는 수소량입니다. 그때 디멘전 한 100cc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반응에서 이 정도의 수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프락스만의 결과입니다. 연계가 안 된 상황에서 프락스만 마이크로 반응기로 구성을 해서 상업용 프락스 총매 이 경우는 제가 PT 알루미나를 적용을 했는데요. 했을 때 저희가 얻은 결과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실제 리포트 가스는 아니고 저희가 모삭 가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실제 조건과 유사한 리포트 가스, 모삭 가스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 경우에 120에서 140도 시점이면 템퍼러처 정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요. 이 정도 연령에서 CO가 최고 10ppm 정도 미만까지 이 온도 연령에서는 제거가 가능했고요. 이때 인넷이 한 2.3%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비티는 마이크로히트 반응기 같은 경우 대개 한 셀렉티비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한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CO를 한 50% 하고 나머지 반응 또 수소 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그 반응 온도 영역은 한 120에서 140도씨 이 영역에서 CO 제거를 한 10ppm 미만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그때 디멘전은 한 25cc 정도 됐습니다. 이런 실험하고 더불어가 저희가 동시에 이제 뉴메리컬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2D 모델로 접근을 했고요. 마이크로 채널을 일단 시리즈로 이렇게 되게 하나의 채널로 보고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채널 내에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그 디멘전 내에서 메탄올 컨버전이 지금 여기 메탄올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제 그런 걸 2D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쪽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 서스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레이크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프라이즈라든지 캐탈리틱 버스터, 스트레이트 리폼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마이크로 제너럴 레이크를 만들었고요. 그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얻은 결과 중에 하나가 한 이 정도 영역, 이 정도 반응기 크기에서 대략 한 450cc 리포트 가스, 그러니까 여기서 70%니까 한 60W 서머라트 60W급의 마이크로레이크를 만들 것으로 말씀드려 만들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영역에서 10ppm까지 낮출 수 있는 한 25cc 크기의 프랑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프랑스하고 리폼을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그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 반응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일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제 열연비 스텝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접근해 갈 계획입니다.